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투자의 형태를 얘기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상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4차 산업혁명의 뉘앙스만 알고 있지 그로 인해 나에게 닥친 미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산업혁명을 짚어보겠습니다. 18세기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전기에너지가 개발되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2차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를 3차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IoT, 인공지능 기반으로 인한 만물 초지능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 합니다. 우리는 모두 4차 산업혁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든 확인할 수 있으며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펀드 투자, 의료보험 청구, CCTV, 집을 제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과 지금의 혁명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의 양과 변화의 속도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1970년부터 현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있으며 개인화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1996년부터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하게 되고 이 시기에 창업한 기업은 다음, 넥슨, NC소프트, 아마존, 이베이 등이 있고요. 1990년 후반부터는 페이팔,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기업이 존재합니다. 모두 인터넷 플랫폼 기업입니다. 2000년 초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에어비앤비, 우버, 샤오미, 쿠팡 등 모바일 기반의 플랫폼 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포털 강자들이 모든 걸 잠식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바일 플랫폼이 모든 시장의 상황을 바꾼 시기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150경 바이트가 생성되고 한 달에 10억 트윗, 300억 페이스북 메시지 등의 세상의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액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삐삐를 처음 가졌을 때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현재 너무나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라는 게 저는 몇 년 전부터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래의 키워드 4가지를 뽑았습니다. 고령화, 일자리, 빈부의 격차, 저출산. 산업이 발전하면서 헬스케어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고령화입니다. 100세 시대에 연금까지 시기를 낮추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입니다. 4차 산업의 산업화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란 다르게 얘기하면 자동화로 로봇이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봇이 일을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빈부의 격차. 정보의 대중성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은 더욱더 빈부의 격차가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입니다. 이미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은 마이너스 인구로 돌아섰죠. 인구도 적고 결혼의 양도 줄고 출산도 없고 이혼이 세계 1위입니다. 4차 산업이 한때 뉴스의 이슈화가 되면서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이라는 내용이 같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20년 안에 현재의 직업이 47%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인데요.
창조적이지 않은 직업은 모두 컴퓨터와 로봇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분 중 50%의 직업이 사라집니다. 피부로 와닿으시나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삶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나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벌 수 있는 소득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근로소득과 투자활동을 통해 벌 수 있는 잉여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니 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리스크가 제일 적은 안정자산 투자가 으뜸일 거고요. 리스크가 제일 적은 안정자산은 부동산이죠. 그럼 4차 산업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부동산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수죠. 부동산 가격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자연적, 개별적, 기타 요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어떤 데이터가 부동산의 주요 데이터일까요? 바로 부동산 행정정보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80가지의 행정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지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을 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까요? 행정정보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부동산 기본 데이터는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 및 검증을 합니다. 부동산 자산 전문가들은 재분석하고 전망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정확성과 객관성, 전문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부동산 투자를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2O 비즈니스 서비스를 먼저 얘기해야겠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헬스케어, 핀테크, 오픈마켓, 프롭테크 등이 O2O 비즈니스의 일예입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면 오프라인으로 물건이 배달됩니다. 이게 O2O 비즈니스의 오픈마켓 서비스입니다. 카드는 나에게 있지만 모바일로 카드 결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O2O 비즈니스의 핀테크 서비스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O2O 비즈니스라고 하고 O2O 비즈니스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프롭테크라고 합니다.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프로퍼티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중개와 임대, 부동산 관리, 프로젝트 개발, 투자 및 자금 조달.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한국의 프롭테크 현황입니다. 먼저 중개와 임대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직방, 다방 등이 중개, 임대 서비스에 속하죠. 모바일로 어디에 집이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바로 할 수 있죠. 밸류맵, 호갱 노노는 거래 시세를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 선두였는데 모바일 시대에 여러 벤처기업들이 서비스하면서 네이버는 플랫폼으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투자 자금 조달, 흔히 핀테크 산업이라고도 하고 P2P 회사, 투자 회사 이렇게 거창하게 부르지만 이 회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면 그냥 대부업입니다. 멋지게 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의 투자를 만들어낸 회사들이죠. 실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명성 있는 회사들이고 업계 순위를 달리는 회사들이 사기로 구속이 됐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합리적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겠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개발, 인테리어와 건축 플랫폼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한국에 2개밖에 없네요. 4번째가 부동산 관리. 조사한 바로는 국내 부동산 관리 서비스는 KT뿐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나 봅니다. 중개, 임대 서비스는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임대 위주이고요. 투자 상품을 선택하기에는 아직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투자 자금 조달, 소액 투자 펀드 상품이죠.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개발과 부동산 관리는 아직 얘기거리가 없습니다. 프롭테크의 활용 범위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주택과 토지인데 아직 프롭테크를 활용해서 투자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뿐입니다. 주택에 투자할 뿐이라면 유용하게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해 오프라인의 부동산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롭테크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프롭테크는 활용 대상이지 답은 아닙니다. 빨리 시장이 더욱 성숙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부동산 투자 대응 방향은 감으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른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알마켓이었습니다.